안녕하세요, 방코소 조종사입니다. 혹시 전투기 사진이나 영상 속에서 자주 보이는 요 바늘같이 뾰족한 거 뭔지 아시나요? 요 바늘 같은 놈의 이름은 피토튜브 혹은 피토관이라고 합니다. 뭐 프랑스 엔지니어 피토가 만들어서 피토튜브 또는 피토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피토튜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토튜브를 통해 항공기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속도를 재느냐? 사실 여기서부터는 역학적인 내용인데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 공기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겠죠? 그 공기의 속도를 이 피토관에서 잽니다. 그러면 공기의 속도는 어떻게 재느냐? 공기의 속도에 따른 압력을 통해 잴 수 있는데 이걸 자세하게 말하면 바로 딴 채널 영상 볼 거니까 저도 스킵하겠습니다. 결론은 비행기 앞에 있는 뾰족한 바늘로는 비행기의 속도를 잰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토튜브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항공기의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주로 항공기 앞 또는 날개 전면부에 설치가 되는데요. 전투기의 경우에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간섭도 많아서 뾰족한 바늘 모양으로 쭉 빼서 다른 공기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공기의 속도를 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은 특이한 모양으로 보이죠. 학생 파일럿들이 가장 많이 타게 되는 훈련기의 대명사 세스나 172처럼 프로펠러가 항공기 맨 앞에 달려있는 비행기는 피토튜브를 비행기 앞에 장착하면 엔진 진동과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인해 정확한 속도 측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맨 앞에 피토튜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프로펠러 회전 방향의 반대 날개 쪽에 장착합니다. 자, 요즘 아주 핫한 KF-21의 피토튜브를 볼까요? 영상을 보면 뭔가 크고 거대한 게 KF-21 앞에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토튜브인데요. 근데 F-22나 F-18, F-15 이런 전투기들은 분명 피토튜브가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리 크지? 할 수 있는데요. 바로 KF-21은 아직 테스트기, 즉 제작 단계인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의 구조가 피토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토관을 크게 장착하고 이를 통해 여러 데이터를 수집한 이후에 작은 피토관을 장착하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작 단계의 항공기들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큰 피토관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니까 나중에는 피토튜브가 좀 작아지겠죠. 최신 항공기들일수록 더더욱 이 피토튜브가 중요한데요. 항공기에 탑재된 컴퓨터가 피토관으로 측정된 속도 값을 가지고 항공기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오토파일럿 같이 자동 운항 장치가 이 피토튜브를 통해 항공기를 움직이는 거죠. 즉 피토관에 문제가 발생해서 속도가 낮게 측정이 되면 실제로는 비행기가 빠른 속도라고 하더라도 비행기에 탑재된 컴퓨터는 속도가 낮다고 판단해 비행기를 잘못 제어해 추락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전에 제작되었던 피토튜브는 항공기의 속도만 측정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정압, 받음각 센서 등등 여러 기능이 통합되어 온도, 고도 등의 정보 또한 이 피토튜브에서 받는 정보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신 비행기일수록 엄청 더더더 중요해지고 있는 장치입니다. 이 피토튜브와 패션이랑 재미있는 관계가 하나 있는데요. 항공 점퍼 중에 팔 쪽에 빨간색 리본 같은 게 달려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피토튜브와 관계가 있는데요. 피토관 내부에 이물질이나 혹은 벌레, 물 등이 들어간다면 측정값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행하지 않을 경우엔 반드시 커버를 씌워야 하거든요. 파일럿들이 이 커버를 빼서 보통 주머니에 넣어놓기 때문에 이 피토튜브 커버를 주머니에 넣은 모습이 항공점퍼의 대명사로 굳어진 거죠. 참고로 이 커버에는 벗기는 것을 실수로 빼먹지 않도록 빨간색과 흰색으로 Remove Before Flight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8년 발생했던 괌기지 B2 추락 사고가 대표적인데요. 이 사고의 원인이 피토튜브 때문입니다. B2의 피토튜브의 습기로 인한 물이 차서 기체 성능 측정이 잘못되었고 이로 인해 자세 제어 컴퓨터가 무리하게 기술을 들어올렸고 결국 추락까지 이어진 것이죠. B2가 처음 만들어진 미주리 공군기지는 내륙 지역인데다가 건조하여 습기 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괌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습기가 많았다는 문제도 있었고 사고 전날 B2 폭격기를 폭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경납고 외부에 항공기를 세워두는 바람에 피토관 내부에 습기가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모두 무사했으나 이 사고로 인해 미 공군은 2008년 기준 14억 달러, 하나로 2조 4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죠. 국내에서도 피토튜브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1994년 3월 3일 UH-60 헬리콥터 추락 사고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예행 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이륙한 UH-60 헬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6명이 전원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결빙 때문이었는데요. 즉 영하의 온도에서 피토관이 얼어붙어
부터 속도 측정이 불가해졌고 이로 인해 급강하하게 되어 추락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이 두 사고 외에도 피토관에 붙여둔 테이프를 제거하는 것을 깜빡하여 추락한 에어페로 603 등 피토 튜브로 인해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비행기에 달려있는 피토 튜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어렵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현직 노가다꾼인 저도 잘 이해했는데요. 어쨌든 항상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